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영상을 올리고 스킬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마켓에 대한 생각을 녹화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 예로 들 게 스킬즈예요. 제가 아까 스킬즈에 대한 생각,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마켓에 대한 생각은, 미국 동부 시간 밤 10시입니다. 스킬즈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펙은 이게 지금만 있던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있었고 단지 지금은 많이 하입이 됐고 많이 스펙들이 상장이 하고 있다. 스펙 우회 상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켓이 주는 시그널이었어요. 그 2020년에는요. 근데 지금도 이거를 통해서 저는 마켓이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스킬즈 3월 25일 날 그 미리 발표한 얘네 뭐 매출이라든가 이비다라든가 뭐 월간 사용자 그리고 뭐 월간 사용자인데 돈을 내는 사람 이거를 보면은 지금 다 그 애널리스트 익스펙테이션을 다 비트했거든요. 물론 이비라 이거는 더 안 좋아졌어요. 좀 손실이 조금 커졌어요. 하지만 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하죠. 요거보다도 이 상단이 거의 뭐 79.6 밀리언이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보는 거는 80 밀리언이고 실제로 얘네들이 5월 4일 날 되면은 더 정확한 발표를 하겠는데 이거보다 정상적인 혹은 작년이었다면은 이거 발표했었으면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도 계속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검색해 놓은 건데, 전분기 이제 대비해가지고도 여기 보면은 95% 상승해가지고 여기 이제 4분기 때 70밀리언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4분기하고 이번 1분기는 매출이 더 안 좋아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락다운도 많이 풀렸고 집에서 사람들이 개인만 하기보다는 밖으로 이제 많이 나가려고 할 테고 저도 이번에 4월 달에 어디가 나갔다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 분기는 4분기는 68 밀리언이었고 이 익스펙테이션 이 하단과 상단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80밀리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건 안 좋아졌죠. 이비타는 당연히 안 좋아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성장을 하는 회사니까 조금 증가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매출은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MAU 그 월간 사용자 이것도 딱 중간 맞췄고 오히려 사용자가 안 줄었어요. 그리고 이 페이 돈 지불하는 유료 월간 사용자의 숫자도 0.35 밀리언으로 오히려 요 중간에서 거의 상단 쪽에 가까워요. 딱 절반 중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용자는 그렇게 줄지 않았다. 그리고 저번 분기도 이렇게 보면은 레베뉴도 68 밀리언이고 딴 거 뭐 검색해 볼까요? 아까 나온 게 레베뉴는 68 밀리언이었고 먼슬리 그 사용자 볼까요? 네, 월간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네, 2.4 밀리언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은 2.6 밀리언. 오히려 사용자는 더 늘었어요. 그래서 마켓이 더 커지고 있다. 얘네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크고 있다. 그리고 페잉 MAU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0.391 밀리언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저번보다 월간 사용자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더 늘었고 그리고 저번 분기보다 오히려 저번 분기가 사람들이 겨울이고 아직 코비드가 좀 잠잠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도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도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적만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3월 이거 언제 발표했어? 3월 25일이죠. 근데 이거 3월 25일 날 요때 발표하고 오히려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살짝 뭐 상승은 못했거든요. 한 뭐 이렇게 멈췄어요. 그러다가 저 실적이 과연 지금 이 단기 저점으로 보면 35%나 빠질 거냐 아니면 요번에 오늘 30% 상승해서 13%나 빠질 거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회사가 변했나? 제가 볼 때 회사가 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2019년 대비 기록적인 매출 뭐 상승 요거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렇게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뭐 2019년도 작년 1분기랑 비교해 보면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뭐 변한 게 많이 있냐? 오히려 더 내실을 다지고 있다. 물론 이비타 같은 경우는 좀 더 나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만해요. 왜냐면 매출이 늘었고 월간 사용자가 늘었고 그리고 유료 월간 사용자도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전분기 대비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회사가 변했냐? 그렇게 변한 것 같진 않아요. 회사가 오히려 전분기 대비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켓이 변했냐? 네, 마켓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은 지금 마켓은 예전 한 요때 이 참교육 할 때부터 한 2월 달 요때부터 저는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이 스펙이 되게 뜨거웠고 그걸로 인해서 저금리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준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21년에는 다시 또 이 스펙들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마켓의 퍼스널리티 이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 뭐 스파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계속 한 달간 거의 5, 6%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켓의 퍼스널리티는 이런 실적이 없고 그냥 언프로피터블한 요런 주식들은 과감하게 참교육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실적이 잘 나오고 이 대형 회사들 아니면은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우쭈쭈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요거 상승 많이 하고 있죠. 예, 금융이요. 이거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번 10월부터 보면은 상승을 거의 50% 했어요. 최근 한 달간 볼까요? 스펙은 그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딱 한 달간 4.43% 그리고 보면은 또 2월부터 스펙은 박살나고 있는데 참교육해주고 있는데 얘는 거의 20%가 상승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재미없고 노린내 나고 쉰내 나고 뭐 돈 얼마나 벌어봤자 이런 무거운 이런 천천히 성장하는 이미 구닥다리 산업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이 장기 금리 있잖아요.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로부터 지금 베네핏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이자율이 인상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보니까 이런 수익이 못 나는 성장만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힘들고 참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과 이 금리 인상을 지금 미리 반영 중이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실적 없는 그냥 밸류에이션은 그대로인데 이 주가 그러니까 여기 펀더멘탈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펀더멘탈이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요거로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근데 최근에 스펙 같은 경우는 2월 전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익스펜션 된 게 이 펀더멘탈로 붙고 있다. 그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개와 주식은 개와 그 주인이 산책하는 것 같아서 주인이 여기 가면 개가 앞으로 갔다가 뭐 뒤로 갔다가 이렇게 따라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게 주가예요. 물론 뭐 장기 침체 빠져가지고 대공황 빠지면은 뭐 10년, 20년간 쭉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어 이렇게 장기 침체에 빠질 만한 그런 뭐 경제 지표라든가 그런 시그널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상승에 몸을 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계속 이 스펙 주식 같은 경우는 낮춰주고 있고 이런 은행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려올 기미가 보이시나요? 이런 은행주 같은 게요. 계속 상승한 게 전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여요. 이 차트 이거 선 짝대기만 보더라도요. 근데 스킬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산수화 같잖아요. 딱 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 제가 이 스킬즈를 예를 든 거지 얘가 내려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쉽사리 반등하기는 좀 제 눈에는 이 차트가 그렇게 뭐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켓이 계속 주고 있는 시그널은 이 금리 인상과 이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기준금리의 상승 이런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할인율이 더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자꾸 빠지고 있는 거죠. 얘네들 돈 땡겨 오려면은 거기에 대한 현금 가치가 지금 더 이제 낮아지니까 그 현금 할인율이 이제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켓이 주는 시그널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뭐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스펙들이나 이런 스킬즈 같이 아직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증명하지 못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더 이런 밸류에이션 이런 디스카운트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락하길 바라고 있다. 오늘 상승한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지는 않았지만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회사가 변한 거 없어요. 이 3월 25일 실적 발표한 다음에 뭐가 변했을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심리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마켓에서 지금 점점 프라이싱 인 하고 있는 게 이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점점 프라이싱 인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20년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큰 기회가 있었던 거죠. 스펙들이 그렇게 우후죽순 그래 상장한 거 같은 경우는 이자율도 이렇게 낮고 뭐 그러기 때문에 쭉 이렇게 많이 뭐 스펙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금 조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득을 이제 취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때가 이런 수익이 없는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고려해봐야 될 거는 그거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스펙 투자를 하던 어떤 주식 투자를 하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리스크, 위험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좀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이런 지금 바뀐 이 마켓의 시그널, 이 마켓의 상황에 해가지고 다시 언더라이팅을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내가 뭐 가치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적정 주가를 솔직히 저는 적정 주가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적정 주가, 예를 들어 스킬즈가 적정 주가가 50불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 50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적정 주가라고 주장하는 이 계산한 그 근거가 무엇이 있는가, 어떤 거를 근거로 두고 어떤 시간, 뭐 5년을 뒀는지 아니면은 뭐 1년을 뒀는지 이런 시간. 그래서 이 DCF를 계산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이 기준점을 다시 세워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스펙 모든 주식들이 어떻게 될지 뭐 상승할지 여기서 뭐 아무도 모르죠. 이걸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더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또 좀 하다가 반등을 할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켓이 주고 있는 시그널은 2020년까지는 충분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풀 밸류에이션을 해줬다가 이제 마켓이 점점 이 이자율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런 미래 현금 할인율이 점점 할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조정 중이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펙을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앞으로 뭐 어떤 실적을 갖고 올 건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지금 이자율 혹은 마켓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고려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렸는데 3M을 제가 이걸 1월에 샀나 이거 2월에 샀나 뭐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팔았거든요. 콜옵션이요 마켓 해지한다고 이렇게 샀는데 요즘 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마켓의 이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이 특성 지금 마켓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2월부터 한 요때쯤부터 이 스펙들이 참교육을 이제 받고 있어요. 마켓한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12% 상승했어요. 뭐 한 별로 상승은 안 한 거죠. 이 스펙에 보면 재미없는 거죠. 근데 요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내려오는 것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누구 볼까요? 뭐 JPM 같은 거 하나 봐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 마켓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 1월 말 딱 요때부터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요런 17% 상승했어요. 근데 그 이게 제가 스킬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 성장성 문제 없고 다 좋아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요 회사는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살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회사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2월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뭔가 마켓이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언더라이팅을 다시 하라는 거죠. 예전에 요때 평가받던 가치가 지금의 요때 하는 평가를 하는 그 기준, 주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지금 요때 가격하고 요때 가격을 평가를 할 때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 지금 마켓은 금리 인상, 장기 국채 그 롱텀 레이트, 그거랑 인터레스트 레이트 요거에 대해서 다시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하고 있고 다시 측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 언제나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